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의 리보세라니 미국 진출 채비를 위해서 심사자료 지금 준비 중이죠.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04% 약보합세 흐름이고요. 다우 선물과 S&P 선물 같은 경우는 0.14, 0.08% 강보합세 흐름입니다. 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선물 같은 경우는 0.15% 강보합세 흐름이죠. 헤드라인을 보면 이제 에너지 주가 주식들이 여전히 아직도 싸다, 이런 어떤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주가가 11월 말에 이제 제롬 팔 연준 회장의 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 금리 인하 관련되는 이야기 이후에 12월 달 기대되다가 리세션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미증시들이 또 연이틀 좀 급락을 좀 했지요. 여기에 좀 보태는 부분이 이제 골드만삭스의 이분이 이제 데이비드 솔로몬이죠. CEO가 이 2023년도 리세션 관련되는 부분이 거의 뭐 3분의 2 정도가 리세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도 더 떨어질 것이다. 연착률 확률이 좀 낮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하면서 주가 부분이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 FMC 올해 마지막 남은 연준의 F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시장에서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조금 이제 커져 있는 어떤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를 사전에 조금 이제 예상을 해서 숏을 쳐서 큰 수익을 거뒀던 마이클 버리죠. 이 마이클 버리가 지금 이 테슬라 관련되는 부분에서 또 뭐 이야기한 부분에서 좀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 올해 2분기에 이제 빅테크 관련되는 기술주들을 대부분 좀 매도를 했는데요.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 관련되는 부분은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도이치방크에서는 조금 이제 뭐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가상화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렌 버핏이 이 IT 버블 전에 99년도에 경고를 했던 부분들이 이번에도 내년도 이제 경기 침체를 앞두고 계속 이제 해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오늘 국내 정시는 나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환율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1321원 70전, 2원 90전 정도 이제 올라왔는데요. 외국인들은 이제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고 선물하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좀 매수가 나왔고, 개인들은 오늘도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매수를 하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이제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면서 장 초반에 좀 부진한 부분들을 오후장에는 조금 이제 돌리는 어떤 흐름들이 좀 일부 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목의 어떤 등락 종목 수를 보시게 되면 하락 종목 수가 이제 상승 종목에서는 코스닥에서는 훨씬 더 많은 흐름으로 나왔다. 근데 생각보다는 이 하락폭을 좀 줄여서 일단 끝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HLB 주가는 계속 이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거다 옆으로 가는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매도 매매 관여 비중이 20.40으로 연일 계속 이제 압박을 물량으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하고 개인들이 좀 기관들이 소폭 좀 매수를 해주고요. 이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하고 이제 연동되는 부분들은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제 소폭 좀 매수가 나왔습니다만, 이 주가는 큰 방향성이 없이 지금 한 달 넘게 계속 이제 하락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강도 지표를 나타낸 에딕스도 계속 이제 방향을 아직 바꾸고는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박스권이 제가 세 가지가 있다는 부분을 9월달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5만원에서 이 45,000원, 여기가 가장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고,
45,000원에서 4만원 그나마 이제 유중의 어떤 부담감을 좀 그래도 덜하는 어떤 부분이고, 이 밑으로 가면 이제 유중의 압박이 있는 어떤 주가 흐름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5,000원, 4만원이 지켜지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10월 달에는 이제 재료가 있음에도 뭐 지켜지지 못했고, 결국은 이제 11월 달 들어서는 유중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수급이 여러 가지 압박으로 계속 이제 이달 23일에 이제 신주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또 한 번의 이제 마지막 변동성이 있을 건데, 그나마 지금 이제 유중이 일반 공모로 이제 가지 않을 만큼 이제 청약률이 그래도 좀 있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지금 이제 막고 있습니다만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23일 이제 신주가 이제 들어왔을 때 어떤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고, 이제 그 이후로는 사실 이제 유중에 관련되는 부분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라고 하면 12월 달에 이제 선양 남성항이라든지 내년도 초에 간암 관련되는 NDA 신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이 공매도가 많다고 하는 말은, 반대로 말해서 이제 재료가 나오면 급격한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올해 5월 달에도 이제 이런 흐름들로 주가가 급등했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어떤 흐름들이 가능한 어떤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사를 보게 되면 이제 뭐 새로운 기사라기보다 유중에 관련되는 기사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나왔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내년도 경기 침체로 특히나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임상 중단, 뭐 직원들 축소, 이런 어려움을 대부분의 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좀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선제적인 어떤 이제 유중을 8월 달에 결과적으로는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도움이 안 됐습니다만, 이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미리 이제 자금들을 이렇게 이제 그 확보를 했기 때문에요. 장기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재무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유중 자체가 청약률이 106%가 되었기 때문에 그 유중 기간에도 이제 신주인수권 가격들도 생각보다 좀 이렇게 낮았고, 진양곤 회장도 이제 신주인수권을 뭐 대부분 좀 매도를 하면서 이 공매도와 또 차익 관련되는 부분으로 주가를 좀 눌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청약률이 그나마 높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중기간 동안에 HLB 공매도가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매매 관여율이, 거래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굉장히 높은 어떤 흐름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가 2천억 이상의 어떤 유동성을 확보한 것은 상당히 뭐 추가락에서 막는 어떤 흐름이고, 이 공매도 잔고가 일단 많다는 말은 반대로 이제 재료만 좀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쇼커버링으로 강한 어떤 반등은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있죠. 결국은 이제 이 간암 1차와 선양 남성한 1차 관련되는 부분에서 NDA를 얼마만큼 이제 빠르게 예정대로 하느냐, 회사는 이제 끝끝내 주주들의 이제 보답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보답의 결과는 뭐 내년도 주가 흐름이 빠르면 나타날 거고, 늦어도 2024년 상반기 안에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 오후에 이제 기사 보면 또 똑같은 내용인데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공모자금이 뭐 이렇게 그 운영비라든지 요쪽으로 뭐 많이 나가는 건 아니니까 일단 뭐 건설적인 어떤 유중이라고 이제 결과적으로 일단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한번 보실만 합니다. 결국 이제 HLB하고 이제 항서제약이 10월 달에 이제 프리엔데이를 해가지고 사전 이제 승인 신청 협의를 하고 이제 한 달 뒤에 회의록을 받았죠. 그래서 특별히 문제 없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바이오주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임상의 어떤 개발 과정과 이 파트너로 중요한 게 CMC입니다. CMC라는 말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임상에 들어가는 이제 개발 약물과 이제 허가 이후에 상업화되었을 때 물량이 나가는 게 동등한 부분들이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승인받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게 중소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CMC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부분 뭐 CMO 같은 데다가 위탁을 하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HLB 같은 경우는 HLB 제약이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향후에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부분인데, 이 CMC가 FDA 같은 경우에는 반려되는 게 그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한 50% 정도 반려가 되는데, 반려되는 원인 중에서 CMC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분자 합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미스트리, 그 약물을 이제 만드는 어떤 부분과, 그러니까 원료 의약품의 어떤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얼마나 잘 이제 관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허가 과정에서 상당히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인보사라든지 국내에도 이제 FDA에 신청했다가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CMC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제 마무리만 된다라고 하면 회사가 발표한 대로 이제 12월 내년 1, 2, 3월 달에 간암과 이제 선양남성 관련되는 부분들 NDA 신청과 이후에 어떤 일정들이 순탄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떤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인식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필요한 자료를 준비 중이다. 그래서 준비 자료 자체가 삼상까지 갖고 글로벌 임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겠지요. 가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마무리가 잘 되어지기를 또 우리가 또 이제 기다려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도 이 백신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코로나 때 이 부분들을 이제 그 경험이 있었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내년도에 코로나19 백신 보관 유통 체제 구축 운영 사업의 어떤 낙찰 결과를 6일 공고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그 유통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뭐 녹십자라든지 여기는 2순위로 고배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요 입찰에 미참여를 했어요. 이게 규모가 321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자로 지금 이제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면서 지금 일단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HLB 테라피틱스가 이제 전국에 14,000개 접종 기관을 대상으로 격주 단위로 5일간 이 백신 배송을 이제 책임집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이제 엔데믹 이후에도 계속 이제 감염병 위기상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기 위해서도 이 백신 보관 유통 구축 뭐 운영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제 이 부분들이 HLB 테라피틱스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차트상으로 이제 본다고 하면 오늘도 이제 노토스가 이제 좀 올라갔던 거 말고는 HLB 뭐 이게 관계되는 종목들은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생명과학도 이제 뭐 약보합세고 테라페틱스는 장중에 좀 이제 올라갔다가 21선에서 내려왔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양봉이 이번 주에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 라운드 넘버 가격인 3만원대 이제 지지를 확인하고 올라가느냐, 뭐 그 다음에 이제 윗단에 이제 34,000원대 어떤 가격들에서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오는지, 이제 수요일까지는 큰 흐름이 없었어요. 지난주 이제 그 금요일 연봉이 나오고 볼린저 밴드 하단을 따라서 흘러내리고 있고, 모멘텀 지표인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보시더라도 계속 침체 흐름들로 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반등시킬 수 있는 양봉이 어떤 가격대에서 34,000원 위로 가는 흐름으로 이제 양봉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3만원대에 확인하는 양봉이 되느냐, 이게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도 또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12월 23일 신주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기 전에 이제 회사가 선양남성 관련되는 부분 어떤 발표가 나온다든지 이런 어떤 흐름에 의해서만 좀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의 어떤 매매 비중 자체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재료가 과연 이제 어떤 시점에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런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전략 또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